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종입니다. 3월 19일 월요일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취를 남기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벌써 전직 대통령 가운데 내분이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그런 불명예를 갖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자신은 물론이고 국가와 국민에게 영예롭고 귀한 자리입니까? 그런 자리에 앉아서 허공에 얼마나 많은 그림을 그렸길래 우리나라 정치는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자랑스럽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5년간 봉사하겠다는 생각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에게 나쁜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에게 쏘은 것보다 자신에게 쏘은 것이 더 크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을 무엇이라 불러야 될까요?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터뷰는 청와대가 26일 개헌한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발의하겠다고 개헌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개헌 회동을 했는데 서로 좀 큰 소리도 오가면서 입장차만 확인했다고 헤어졌네요. 왜 모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부에서 국회 헌정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 개헌에 대한 입장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의미 없는 경선은 하지 않겠다면서 지방선거 일부 지역에 전략공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2부에서는 당내 전략공천에 반발해서 탈당을 선언한 이종혁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3부와 4부 팩트 진검승부 추르면 시간이죠.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커 그리고 한겨레 21의 하은영 기자와 함께 언론 보도 오역과 오보 그리고 개헌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주제로 해서 한번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청와대 개헌 일정 나왔습니다. 국회 발의 시점은 26일 잡았고요. 내일 20일부터 3일 동안 국민들에게 개헌안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 개헌 시기는 예정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좀 다른 것 같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만났습니다. 언성만 높였다고 하는데요. 여당 더불어민주당 입장 한번 들어볼까요? 국회 헌정특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경엽입니다. 네. 오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국회 발의 일정 26일로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개헌 시기에는 잘 안 돌아가네요. 국회 개헌특위에서 그동안에 집중적으로 논의를 한 게 1년 3개월이 됐는데요. 예. 개헌 역사상 이게 국회 논의의 최장 기간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여태까지 이제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못한 건데 합의를 못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대통령이 발의를 하겠다라고 한 거죠. 네. 물론 헌법상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이고요. 네. 오히려 지지부진한 국회 논의를 촉진시키는 촉진제 역할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장난 시계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시계가 왜 고장이 났을까요? 개헌할 의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네. 일부 정당 야당 중에서는 별로 개헌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당론으로 개헌안도 확정을 안 하고 네. 당론이 나와야 서로 정당 간에 협상을 하든 뭐 조율을 하든 할 텐데 네. 당론이 없으니까 협의도 안 되고 조율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냥 선거 시기만 가지고 무조건 그냥 지방선거 6월 달을 넘기자 이런 얘기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걸 아마 이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도 아예 그냥 당론을 안 내거나 지금 개헌 논의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뒤에서 뭐 제대로 여쭤보겠습니다만 일단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모두가 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야 합의가 저희도 여야 합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회 합의를 우선적으로 존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개헌 발의가 되더라도 국회에서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은 처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국회 합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건 여야 공통적인 인식입니다. 예. 제가 드렸던 말씀의 의미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그러시고 자유한국당 예. 홍준표 대표도 그러시고 지금 청와대가 26일 이거는 이정미 대표의 말입니다. 청와대 26일 최후 통첩으론 개헌 불가능하다. 정의당마저 이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은 아마 이제 민주당과 자유당 사이에서 이걸 좀 어떻게 좀 잘 조율을 해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지금 그런 정도에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이제 사실 자유한국당도 작년까지만 해도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 저번 대선 때 필요하다면 정부가 개헌을 발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작년 9월 달에 대정부 질의 때도 김성태 원내대표조차도 네. 정부가 개헌을 발의해야 되는데 준비하고 있느냐 반드시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바뀐 것은 아마 개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개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 개헌을 하면서 정당 간의 실익을 찾고 하는 게 개헌입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예. 예, 지금 개헌이 지난 30년이 지금 지났고 예.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뀐 상황에서 그다음에 예. 이제 대통령이 그동안 대통령도 그렇고 권력기관의 권력의 오남용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예.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들을 이제 제대로 마련을 하자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것은 국민적으로 필요하고 이후에 실제로 우리나라가 선진국형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정운영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예. 그거보다는 자꾸 여기에서 당락을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예.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 당락에 대해서는 또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일단 근데 뭐 우리 김경영 의원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저도 많이 인터뷰를 해봤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전혀 지금 개헌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제가 받았단 말입니다. 예. 가능성 제로 아닙니까? 사실상 국회 합의 이루어내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아직 바른미래당은 그래도 이번에 지방선거 때까지 가능하면 개헌을 하자. 예. 이런 주장인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만 지방선거 때 개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아주 완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개헌 논의에 아예 그냥 이렇게 이 정성도 없고. 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그 회의만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뭐, 잘 아시겠지만 국회 내에서 만약에 상정이 된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3분의 2가 의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경우에. 예. 지금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가 되더라도. 예. 국회에서의 진행해 오던 개헌 논의를 계속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아마 최종적으로 마지노선이 4월 28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때까지 국회에서 여야 간의 개헌 합의를 볼 수 있으면은 네. 그 안이 통과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것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예.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라도 국회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대통령께서 베트남이라든지 해외 순방도 가셔야 되고 또 남북 정상회담도 있고 바쁘신 와중에 개헌 문제가 어떤 형태의 물결을 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만약에 개헌 논의가 부결된다면 어차피 뭐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부결된다면 지금 정부 기간 동안에는 이제 다시는 개헌 논의가 된다는 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지금 그렇게 보는데요. 네. 지금 이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개헌 논의는 국정의 블랙홀이다 이제 이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예 개헌 논의 자체를 못하게 막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 근데 지금도 사실 뭐 국정에는 많이 쌓여 있죠. 민생, 경제, 뭐 남북관계, 정상회담, 북핵 문제 다 지금 쌓여 있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개헌만 가지고 계속 질질 끌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까지 해야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만약에 질질 끌어진다 그러면 이번에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못한다. 네. 이렇게 보면은 예. 거의 20대 국회에서는 개헌하기가 어려워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헌할 능력도 안 되고 의지도 없다라고 보고요.
사실은.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하는 6월 국회 발의해가지고 10월쯤 국민 투표하겠다는 것도 그냥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것도 거의 진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제는 10월 달에 따로 국민 투표만 했을 때. 네. 또 예산이 또 1,200억이 더 든다. 뭐 이제 이런 주장도 있긴 하지만은. 네. 그거보다는 사실 이 개헌 국민 투표만 별도로 했을 경우에 지금 이제 과연 과반수 국민이 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네. 개헌 국민 투표만 가지고 과연 과반수 국민이 참여할 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지방선거하고 동시에 하자라는 거였고요. 예. 별도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좀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속내는 뭐 김경희 의원이 말씀해 주신 걸로 청취자분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모르겠습니다. 예. 뭐 자유한국당이 또 진정으로 그런 의미를 갖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이번에 이렇게 협조가 안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개헌안을 내면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많은 미세한 정치적인 디테일이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고 하는데 협의해 줄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보니까 이게 대통령 임기를 청와대는 4년 연임제,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4년 중임제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지금 이제 4년 중임제와 청와대 하는 4년 1회 연임제인데요. 예. 이게 사실 이제 용어상으로 네. 어떤 게 좀 더 정확한 용어인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뜻은 의미는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당에서 마련한 4년 중임제도 4년 해가지고 8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청와대 안도 4년을 하고 1회를 더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4년 역시 8년 중임인데 예. 문제는 4년 중임이 끝나고 나서 예. 그다음에 한 텀을 쉰 다음에 또다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당의 사실 그 4년 중임제 안이나 지금 청와대에서 준비한 개헌안에 4년 1회 연임제 아니나 네. 내용은 같습니다. 예. 그런데 좀 어떤 표현이 정확한지는 그 헌법학자들하고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사안 같아요. 예, 제가 알기로는 연임제라고 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다음 임기를 연임해서 연달아서 임기를 만드실 수 있는 거고요. 중임제는 반드시 다음 임기가 아니더라도 좀 쉬셨다가 한 텀을 쉬시거나 두 텀을 쉬셨다고 쉴 수 있는 것도 되는데. 그러니까 징검다리로 할 수 있다는 게 중임제인가요? 그렇죠. 예, 징검다리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1회 더 연임이 아마 그게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원래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예. 중임제라고 그때 표현을 했었거든요. 예. 그 보니까 자유한국당은 약간 유동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주평화당이 산임 연임제를 갖다가 좋아하고 선호하고 그다음에 정의당은 4년 또 중임이에요. 그러니까 정당마다도 여기서 좀 틀리네요, 보니까. 틀린데 아마 지금 중임제냐 연임제냐 이게 좀 용어가 좀 혼동돼서 사용하고 있는 면인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 총리 추천제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내각제입니까? 이원 집정부제입니까? 어떤 형태의 총리 추천입니까? 이게 사실 큰 차이인데요. 예. 이게 이제 이 자유한국당은 이것을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희 당에서 보기에는 이건 대통령제가 아니라, 네. 이원정부제 또는 내각제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각제는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합니다. 예. 그리고 이원정부제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추천을 하는 게 이원정부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은 결국은 행정부 내에 이원 권력이 생기는 것인데, 네. 행정부 내에 서로 다른 정당, 특히 입장이 반대되는 정당이 대통령과 총리의 권력으로 이원화될 경우에, 예. 만약에 권력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러면 이제 국정 혼란이나 국정 마비 상태로 갈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지 장치를 내봐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예. 아직까지 지금 총리 선출제나 추천제를 주장하는 데서도 이 부분에 대한 예방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사실은 좀 의아하긴 합니다. 예를 들면 문 대통령과 홍준표 총리 체제, 김경희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예. 과연 그러면 이게 제대로 국정이 운영이 될지 뭐 궁금은 하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도 정의당 입장은 국회가 추천하는 책임 총리제, 또 민주평화당도 국회가 추천하는 책임 총리제, 바른미래당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또 자유한국당도 책임 총리로 하되 국회가 추천 또는 선출한 제. 정부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금 의견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책임 총리제라고 하는 것은 현행 헌법에도 책임 총리제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야.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국회가 추천을 했을 경우에 네. 발생할 수 있는 행정부의 권력의 이원화 문제가 저는 이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예. 그랬을 때 만약에 그렇게 이원 권력이 서로 충돌했을 경우에 방지 장치가 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네. 이것을 못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차라리 그냥 총리제를 폐지하고 정부통령제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도 사실 했었습니다. 예. 정치인분들은 이런 권력구조 개편이나 개헌안 발의 주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 같이 국민된 입장에서는 도대체 인간의 행복권이나 추구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되는데 이게 더 관심이거든요. 경제민주화는 어떻게 되고 그런 내용은 다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어디 갔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실 예. 이번 개헌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번 개헌에서 저희 당의 큰 세 가지 방향이 첫 번째가 국민의 기본권 강화입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잘못했을 경우에 직접 소환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통과시켜야 될 법안을 갖다 만들지 않았을 경우에 예. 국민 발안 제도도 도입하고요. 예. 그다음에 국민의 안전권, 소비자권뿐만 아니라 노동 3권 같은 것들을 강화시켜서 예. 경제 민주화를 실질적으로 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게 저희 당의 의견이고요. 네. 저희 당의 당론으로 지금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것들은. 예. 예. 그리고 지방 분권이 중요하고 네. 권력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3권 분립의 강화. 이런 네. 게 이제 저희 당은 그 중요한 사안으로 이번 개헌의 포인트로 보고 있지요.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개헌 문제 논의가 나오면 우리 김경희 의원과 인터뷰 또 한번 하면서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회 헌정특위에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이었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